개 미쳤죠. 아스톤 빌라 상승세가 좀 미친 것 같습니다. 어제 첼시 이겼잖아요. 2대1로. 공식 경기 11연승이라고 하던데요. 보니까 그 아스톤 빌라라는 구단이 창립되고 나서 이제 11연승을 한 게 딱 두 번 있었는데 그거랑 이제 동률 기록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따가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다음에 아스날 원정 가서 해야 되는데 만약 그 경기 이기면 이제 구단 신기록 공식 경기 12연승 기록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사실 축구 많이 보시는 저희 원투펀치 그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공식 경기 11연승을 하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요즘에. 뭐 하나 까딱하면은 무승부 나오고 뭐 하나 까딱하면 패배 나오는 경기가 최근에는 많아서 연승을 11연승이나 하는 게 진짜 쉽지 않은데 아스톤 빌라 요즘에 진짜 그야말로 미쳤습니다. 초반에 5경기에서 1승도 거두지 못했는데 갑자기 성적이 엄청 좋아졌단 말이에요. 이 이유는 뭘까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기억이 나요. 시즌 초반에 아스톤 빌라가 너무 안 좋아서 특히 제가 알기로는 4경기 동안인가 득점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에메리 감독 빨이 끝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많았고 야 빌라가 뭐 이렇게까지 못해지냐 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좀 경기를 다시 되돌아보고 이번 2025년의 빌라의 이 흐름을 보니까 약간 찾을 만한 요소가 좀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재정에 대한 문제.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명칭이 바뀌었지만 PSR이라고 불렀던 그 재정 문제가 빌라의 발목을 잡았고 지난 시즌에 그래서 존듀란을 이제 팔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적료를 좀 보강했었고 근데 그게 이제 이어지다 보니까 재정적인 게 문제가 계속 생겨서 이번 시즌을 앞두고 제대로 보강을 하지 못했어요 빌라가 실질적으로. 그래서 빌라의 지금 스쿼드를 보면 사실 지난 시즌하고 거의 90%가 유사해요. 최근에 뭐 빅식스라고 하는 팀들 보면은 감독 바뀌고 선수들 거의 대부분 바뀐 팀들 많거든요. 물론 아스날 같은 경우는 주축 멤버가 그대로 있긴 하지만 그래도 뎁스가 많이 채워진 상태고 근데 빌라는 일단 이적생들이 그리 많지 않았고 오히려 지난 시즌의 주축 멤버 중에 한 명이었던 제이콜 램지도 팔 수밖에 없었어요. 제이콜 램지를 뉴캐슬로 보냈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 어쨌든 이탈이 많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스쿼드는 조금 내려간 느낌? 그러면 이게 이제 왜 발생이 됐느냐? 첫 번째는 재정적인 게 어쨌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재정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면서 보강하지 못한 게 시즌 초에는 좀 여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 두 번째로 하나 더 뽑고 싶은 건 그 38라운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전에 졌거든요. 지난 시즌에. 근데 그러면서 빌라가 놓친 게 챔피언스 리그 티켓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1번하고도 좀 연관이 되죠. 만약에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땄다면 1번 재정에 대한 문제를 어느 정도 보완을 좀 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못 따니까 유로파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재정에 대한 걸 더 보충시키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면 팀 입장에서 아니 선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팀은 지금 다음 시즌 재정에 대한 것도 걱정이 되고 특별히 보강이 되지 않을 뿐더러 챔피언스리그를 못 나가네. 어떻게 보면 선수단에 큰 동요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지난 시즌에 빌라는 챔피언스리그를 나갔었기 때문에 선수들은 그 맛을 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탈을 하려고 했던 선수들이 꽤 있었죠. 뭐 구단 입장에서도 내보낼 수밖에 없기도 했지만 선수들 특히나 이제 뭐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즈 같은 경우에도 뭐 팀을 떠나겠다라는 의견이 뭐 조금 나왔기도 했었고 뭐 와킨스의 이적설도 계속 조금씩 새어 나오고 있었던 게 그런 부분이 좀 연관이 됐지 않았나. 그래서 그게 선수단의 어떤 전체적인 동기부여라든지 아니면 이번 시즌을 치러야 되는 목표에 대해서 선수단이 좀 크게 출발하는데 힘을 얻지 못하지 않았나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난 시즌에 챔스에서 파리랑 붙었을 때 빌라 진짜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빌라 올해 진짜 뭔가 일을 낼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초반에 5경기를 이렇게 망치니까 기대하는 입장에서는 약간 좀 힘이 빠졌었단 말이에요. 그냥 무너지겠구나, 무너졌네. 근데 갑자기 막 이렇게 치고 올라오니까 말도 안 되지. 5경기를 벌였는데 지금 이제 반할 좀 돌았잖아요. 5경기 벌였는데 그럼 14경기를 지금 압도적으로 이겼다는 거거든요. 무승부도 거의 없이. 뭐 대단한 이 정말 급격한 페이스라서 사실 이거는 시스템의 문제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뭐 에미리가 뭐 전술적인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것보다는 제가 볼 땐 선수단의 동기부여 이게 좀 가장 크게 영향을 좀 준 것 같고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이제 저희 이제 대부님이죠 장의원님이 극찬하는 경기였어요. 그 경기가 파리와 빌라의 경기. 어떻게 보면 빌라 이제 홈에서 빌렸던 그 경기였는데 파리가 지난 시즌에 이제 트래블 멤버인데
파리가 치렀던 경기 중에 가장 어려웠던 경기가 빌라 경기였어요. 모든 경기 포함해서. 네, 그 정도로 이제 에메리 감독이 그날 경기 준비를 잘했고 빌라라는 팀이 최근에 유럽에서의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제대로 증명했던 경기. 예, 그 경기가 이제 빛을 좀 봤었죠. 빌라가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부분에는 명장 에메리가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죠. 사실은 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에메리 감독이 빌라에 얹힌 시스템은 이제는 흠잡을 데가 없어요. 완전체 이제 돌입이 됐어요.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빌라는 기본적으로 효율적인 축구를 추구하는 편이죠. 수비 시에는 뭐 예를 들면 완전히 내려앉을 때 강팀을 상대로 할 때는 5백, 6백까지 만들면서 또 중앙에는 카마라라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 선수가 이전에 센터백도 뛰었던 경험이 있어서 아주 에메리 감독의 전술적인 색채를 잘 녹여낼 수 있는 키 플레이어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강팀들이 완전히 상대를 눌러 앉아서 하프 스페이스 공략하고 사이드에서 어떤 부분 조합을 만드는 거를 에메리 감독은 숫자로 채우는 편이에요. 기본적으로 5백, 6백 뭐 부족해? 그럼 미드필드 한 명 더 내려 이러면서 완전히 골문 앞과 하프 스페이스의 이 공간 자체를 내주지 않는 게 이제 에메리 감독의 수비 특징이고 그게 이제 강팀에 대한 맞춤 전술이고 그리고 이제 반대로 공격을 전개할 때는 최근에 키가 되고 있는 건 역시 틸레망스의 전진이에요. 예, 뭐 지난 시즌에도 그랬었지만 사실 틸레만스가 3선이 아니라 2선으로 좀 올라오면서 약간 뭐 저희가 흔히 말하는 4-4-2 혹은 뭐 4-2-2 같은 형태를 이제 만들거든요. 그 4-2-2를 만들면서 틸레망스를 올리고 모건 로저스를 약간 왼쪽이나 아니면 조금 더 투톱처럼 좀 더 높게 활용을 해주면서 이게 사각형 구도나 삼각형 구도가 생각보다 잘 만들어져요. 이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에메리 감독이 이 팀에 녹여들고 있던 전술적인 포인트인데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빌라의 경기를 보면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냥 딱 줘야 될 때 줍니다. 패스 여기 딱딱 주고 여기 주면 누군가 있고 오른쪽 벌려주면 매트캐시가 벌려 있고 왼쪽으로 벌리면 마테센 이미 전진해 있고 안쪽으로 주면은 모건 로저스 하프 스페이스 침투 준비하고 있고 뒤쪽에 틸레망스 받쳐주고 이게 그냥 감독들이 거기서 이 경기마다 맞춘 게 아니고 그냥 이 선수들의 몸에 체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효율적이라는 거에 가장 근접한 축구를 현재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현재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이런 색깔이 이제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에메리 감독이 뭐 이전에 아스날에 있었을 때도 그랬고 뭐 아스날에서 부침이 있으면서 뭐 PL이 좀 맞지 않지 않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근데 이제 빌라 와서 좀 잘하면서 지난 시즌에 사실 챔피언스리그 병행하면서 야 그래도 이제 뭐 에메리 감독 빌라에서는 그래도 증명을 하네라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이번에 완전히 굳혔죠. PL에서는 제가 볼 때 에메리 감독만큼 감독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에메리 감독을 바라보는 아스날 팬들의 심정은 좀 애매모호할 것 같습니다. 파리 팬들도 그럴 것 같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두 팀 뭐 제가 말씀드린 아스날과 파리는 워낙 좋은 감독들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뭐 아스날 시절에는 과도기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에메리 감독의 특징은 확실히 이런 중위권 팀들 뭐 이전에 세비야, 비아레알 그리고 지금 빌라 같은 중상위권 팀들의 딱 주의봉을 잡았을 때 이 팀을 어떻게 하면 상위권 팀과 경쟁할 수 있는 위치로 올리느냐 뭐 요거에는 이제 이만한 감독은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상위권에서 우승을 시키는 감독이 있고 중상위권에서 그 탑 클래스로 팀을 경쟁시키는 감독이 있으면 에메리는 전형적인 약간 후자의 감독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전자가 약간 안첼로티가 전자의 감독이면 맞아요. 이게 정말 나눠지는 걸까요? 저는 근데 이거를 항상 볼 때마다 생각이 드는 게 이게 기업과 똑같아요. 사업과 똑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스타트업을 잘 키우는 대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대기업을 잘 운영하는 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스타트업을 키운 대표들이 그거를 나중에 펀딩을 받거나 아니면 엑시트를 하죠. 작은 규모에서의 사이즈를 키워서 경쟁력을 만드는 데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저희 주변에도 있고 그거를 받아서 더 큰 프로젝트로 만드는 거에 또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것처럼 에메리 감독 전형적인 그런 스타일이죠. 뭔가의 조금 중소의 느낌을 키워서 중상으로 만드는데 탁월한 재능이 있는 그런 감독이지 않나. 거기에 좀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스날 시절의 에메리와 비교하면 그때는 좀 기복이 있는 감독이다라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약간 전술적으로 뛰어난 어린 감독들이 많이 리그에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얘네들보다 약간 한 수 위에 있어 약간 농익은 경기 운영을 보여준다라는 느낌이 되게 강하거든요. 맞아요. 이게 어디서 나온 차이일까요? 일단 경험이죠. 저희 흔히 말하는 짬바.
예, 에메리 감독이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현대 축구의 흐름을 가장 잘 흐름을 타고 있는 감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나마 나이가 있는 감독들 중에서는 뭔 말이냐면 최근에 흐름이 트렌드한 감독들이 많아지고 전술적인 색채를 많이 시도하고 조금 더 공격적이고 뭔가 그 전술적인 포인트를 잡아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에메리 감독은 기본적으로 에너지 레벨을 크게 강조하면서 밸런스적인 수비를 포인트를 많이 잡아요. 그 말은 뭐냐면 그런 불안정한 속에서의 전술들을 모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잘 흐름을 타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건 사실 이제 시도하고 내가 연구해서 뭔가 트렌드한 전술을 발견하는 것보다 그간 수년간 그리고 수십 년간 쌓았던 본인의 경험에서 나오는 데이터베이스들 거기서 이럴 땐 경기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저럴 때 경기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저는 이번 직전 첼시 경기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전반전은 물론 준비했어요. 물론 선수비 후 공격에 대한 플랜을 준비하면서 수비를 좀 단단하게 하면서 첼시가 홈에서 그간 또 아스톤 빌라 상대로 압도적이었어요. 지난 시즌에 첼시가 아스톤 빌라 똑같이 에메리 감독, 마레스카 감독의 대결이었는데 첼시의 홈에서 3대 0으로 그야말로 진짜 발랐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흐름을 좀 봤을 때 이번에는 완전히 내려앉으면서 그런 결과 만들지 않고 후반전에 딱 선수 교체 오나나 중앙에 투입하면서 밸런스 다시 잡고 그리고 틸레망스 위로 올리면서 틸레망스 공격 가담시키고 모건 로저스 중앙 쪽이 아니라 약간 측면으로 빼면서 최전방에 워킨스 놓는 그 교체 딱 하나 들면서 바로 경기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딱 흐름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거. 전반전에 우리가 부진하더라도 버텨, 견뎌. 이거 견디면 우리 찬스 올 수 있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 거기에 대한 포인트 딱딱 넣어서 선수들이 거기서 바로 작동이 되잖아요. 아 이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완전히 이제 농익 없고 완전 이거 그냥 에메리 손바닥 안에서 그냥 마레스카 주물렀다 폈다 주물렀다 폈다 한 수준이거든요. 뭐 지금 빌라가 이긴 팀이 맨시티 이겼고 토트넘 이겼고 첼시 이겼고 그다음에 아스날이 이겼죠. 맨유 이겼죠. 리버풀한테만 유일하게 졌어요. 지금 빅시스라고 하는 팀들 6팀 중에 5팀 이겼습니다. 비기지도 않았고 5팀 이겼어요. 에메리 감독 지금 돌을 튼 상태라고 좀 볼 수 있죠. 저는 이제 여기서 하나 포인트를 잡아야 될 거는 진짜 꽃을 피려면 리그 우승해야 된다. 리그 우승하면 정말 에메리 감독은 여기서 이제 딱 도장 박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유로파 리그 우승을 했죠. 비아레알과 세비야에서. 하지만 이제는 리그 우승하면서 이 중위권 팀 마스터 증명해야 된다. 지금 아스날 팬 긁은 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아스날 좀 빌라 합시다. 근데 그거 아세요? 지금 빌라 홈팬들 응원가가 우리 우승한다 이 코멘트예요. 예. 우리도 우승할 수 있단가? 제가 알기로 우리 우승한다. 뭐 약간 이런 챈트가 계속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레스터 시티도 했었는데 뭐 빌라라고 못할 법 없고 빌라 선수들 지금 좋아요. 물론 워킨스 최근에 뭐 조금 살아나고 있지만 이전에 비해서는 워킨스 좀 아쉬운 건 있긴 해도 지금 제가 볼 때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공격형 미드필더 모건 로저스. 제가 모건 로저스 이길 수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 없거든요. 모건 로저스 있죠. 그다음에 중앙에 틸레망스, 그다음에 오나나, 거기에 카마라 이 세 명 조합은 그 어느 3선과 2선에 비교해도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에메리의 이 색깔이 완전히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그 아스톤 빌라와 아스날의 맞대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빌라파크에서 극장골로 빌라가 이겼죠. 예, 사실 얼마 안 됐어요. 경기 치른 지. 그래서 이 전환점이 도는 시점에서 딱 이렇게 두 경기가 좀 가까운 시점에서 붙게 됐는데 지금 한 경기 차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승점 3점 차. 이기면 승점이 이게 완전 뒤집히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골득시 차가 있어서. 그렇지만 빌라가 만약에 아스날을 잡아내면 더블을 달성하게 되면 이제 아스날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수비진들의 부상자가 조금 있는 아스날이 준비를 좀 잘해야 될 것 같고 빌라는 첼시전과 좀 유사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전반전이라든지 이런 흐름이 좋은 아스날의 흐름을 좀 버티다가 본인들이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서 하는 거. 사실 이게 위험하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 결과를 만들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게 될까?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데 에메리 감독은 또 다시 한번 그렇게 준비를 하지 않을까? 예, 아스날의 공격을 일단은 막아내는 것부터 하지 않을까? 그래서 역습 전환했을 때 최근에 폼이 좋은 워킨스 그리고 모건 로저스 이런 선수들에게 1대1로 붙여서
트랜지션 싸움 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시즌이 종료됐을 때 아스톤 빌라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일단 이 정도 흐름이 전환점에 왔다는 거는 유로파 리그랑 병행하면서 나올 수 있는 약간의 이 체력적인 부침이 저는 약간 걱정이 되긴 해요. 일단은 뭐 성적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전에 문제라고 될 수 있는 걸 말씀드리면 이 팀이 이제 기본적으로 에너지 레벨을 어느 정도는 높게 가져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홈과 원정의 플랜을 좀 다르게 가지고 나오지만 홈에서는 선수들 동기부여 그리고 에너지 레벨 쫙 끌어올려서 그야말로 90분 내내 몰아붙이는 게 이 팀의 특징이고 원정 가서는 약간 내려앉으면서 리스크를 조금 적게 하는 게 포인트인데 아무래도 체력적인 부침이 올 타이밍이 저는 한번 올 것 같아서 저는 지금의 흐름이라면 3위에서 4위 경쟁 지금 하고 있는 수준이 딱 될 것 같다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모건 로저스에게 득점 지분이 너무 많이 가 있긴 해요. 그리고 팀 내 득점이 모건 로저스가 가장 많은데 리그 기준으로 지금 7골 제가 알기로 7골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7골보다 좀 더 많아야 돼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득점에 대한 포인트가 조금 더 많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리 와키스가 조금 더 터져줘야 이게 득점이 양분이 되고 전술적인 포인트로 뛰는 뭐 맥긴이나 아니면 부엔디아도 좋지만 이런 2선 자원들의 다른 선수들의 득점력도 같이 좀 올라와 줘야 이게 이제 좀 아스톤 빌라가 그래도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딸 수 있는 좀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라운드 승무패 한번 얘기해 주시고 가시죠. 이제 승부패를 말씀하셔서 제가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그 제 친구들이 이번에 첼시와 아스톤 빌라 승부 예측을 저한테 부탁했어요. 누가 이길 것 같냐 카톡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첼시가 이긴다고 했습니다. 바로 아스톤 빌라가 이기더군요. 그래서 친구들이 전화가 왔어요. 너 진짜 과학이다, 대단하다. 제가 정반꿀이라는 별명이 있거든요. 정우원 반대로 가면 꿀. 이번 아스날과 아스톤 빌라의 승자는 아스톤 빌라가 이길 것 같습니다.